계속해서는 마켓 리더에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급락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이 업종의 하락률이 좀 높더라고요. 게임주 확인해 볼 텐데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락하고 있다는 말 할 때 제가 살짝 눈치가 보였어요. 아. 연구원님이 하락하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아니지만 저도 네. 뭐 사실 게임업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서요. 예, 좀 뭐 저랑 같은 의견을 말해주셔서 뭐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오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실적에 휘청이고 있는 K게임입니다. 돌파구는 없을까요? 일단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대거 있었잖아요. 네. 오늘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좀 리뷰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대체로 실적들이 다 안 좋았고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은 됐었어요. 인건비를 이제 계속적으로 따라 올렸는데 업황 자체가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네. 개별 기업들도 신작의 부재 속에서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크래프톤 정도만 이제 MMORPG 게임이 아니다 보니 팬덤을 중심으로 사실 꾸준한 유저층 그리고 트래픽 그리고 매출 그래서 실적이 증가한 기업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못 나올 걸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못 나오면서 네. 소위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이 특히 또 게임주에서 많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래프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작이 없었어요. 네. 사실 게임주는 신작이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좀 이렇게 잘 나왔던 이유, 그러니까 뭐 다른데 다 안 되는데 네. 너 혼자만 잘 나가냐? 이유 좀 알려줘. 이렇게 좀. 그렇죠. 일단 이제 이 크래프톤의 매출의 거의 90% 이상을 지탱하고 있는 게임이 이제 잘 아시는 배틀그라운드인데요. 네. 이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어떤 매출이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MMORPG 게임과는 다르게 유저들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7주년 차를 맞이하고 있어서 대규모 업데이트 그리고 1분기가 항상 성수기예요. 중국 춘절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춘절 때 또 이제 스킨 판매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 또 슈퍼카 콜라보 같은 이벤트들 또 이제 뭐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UGC라고 해서 유저들이 제너레이트하는 컨텐츠, 네. 게임의 극한의 자유도를 둬서 뭐 맵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유저들이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조성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좀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1분기 성수기였다. 중국에서 춘절 효과를 안 왔다. 네. 그럼 중국 이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던 시절도 연초에 있었잖아요. 네네. 이 기대감 계속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지정학적 이슈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이제 한중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최근에 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또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은 게임주들 입장에서는 중국 판호가 재개되고 중국의 게임을 다시 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시장이 막혀 있기 때문이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물꼬를 터주는 것만큼은 사실 이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엔터주나 미디어주는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개선이 돼도 그 좋아지는 정도의 폭이 게임주만큼 크진 않아요. 오. 그러니까 게임이 그만큼 판호에 어떻게 보면은 목을 매는 네.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국내 게임주들 중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또 넷마블이 가장 대표적으로 판호 쪽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오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양이와 스프, 이게 중국에서도 통할지 궁금해요. 일단 네. 중국에 진출한 게임들, 앞으로 향후 전망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중국 진출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네. 현지화입니다.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판호를 받아서 네. 통상적으로는 중국 내의 퍼블리셔를 끼고 게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경우에 사실은 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좀 출시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좀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에서 메이저 퍼블리셔, 그러니까 텐센트를 비롯한 큰 퍼블리셔를 대동하는 게 좀 핵심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 고양이와 스프 같은 이런 게임들은 이제 캐주얼 장르인데 중국 시장이 캐주얼 장르가 아주 큰 메인은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또 MMORPG가 좀 통하는 또 시장도 큰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어떤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이제 매출의 추가적인 성장을 좀 도와주는 그 정도 역할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통하냐라는 질문을 정리해봤을 때 통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실적 정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이 종목은 이야기하기가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어딜까요? 위메이드요? 맞아요. 네. 위메이드는 사실 연초부터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이 게임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 맞습니다. 뭐 코인 위믹스, 관련한, 예, 맞아요. 맞습니다. 뭐 많이 회복은 되고 있어서 정말 신기하기도 해요. 네. 이렇게까지 회복이 잘 된다고. 네. 그런데 어쨌든 본업이 게임이다 보니까 네. 이쪽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자 전환했는데 또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적자 폭이 워낙 커서 단번에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초에 나왔던 나이트크로우라는 네. 신작이 매출 순위가 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뭐 반짝 흑전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 MMORPG 일변도로 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그 신작 게임이 출시된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까지는 실적이 잘 나오지만 그 세 번째 분기부터만 가더라도 실적이 뚝뚝뚝 매출이 떨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게임의 특성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작이 계속 추가되지 않는 한 실적의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구조적으로 비용이 좀 슬림화되어 있고 또 다른 게임 외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게임 본업 외 사업에서 적자가 나거나 이런 기업들은 게임주 투자하실 때 좀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말란 얘기죠. 화끈하게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뭐 방송용으로 정리하자면 네. 신중하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사지 말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관심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참 되죠. 네, 그 사실 이제 게임주가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도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뭐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네. 고수야.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게임주는 제일 마지막에 보시기를. 네. 네,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예측이. 게임을 잘 아는 분이 또 이런 조언 해주시니까 네. 신중한 접근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플레이스테이션 쪽에도 네. 관심이 생깁니다. 네. 플레이스테이션 5가 4천만 대 돌파합니다. 이제 콘솔 게임으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 하는 건지란 의문까지 생기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콘솔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커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PC보다 작은 규모였는데 이제는 PC보다 제법 큰 규모로 역전이 일어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게임 유저들도 콘솔에 대한 그 어떤 관심이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대표적인 올해 기대작으로 본다면은 일단 이제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겠고요. 한 여름 시즌 정도에 글로벌 론칭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연내로 봤을 때는 이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네. 그리고 NC소프트의 TL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대작이 될 텐데요. 이 콘솔 게임을 보실 때는 흥행할 수 있는 장르인가 모바일 PC랑 콘솔이랑 확연하게 흥행 장르의 속성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비교 때문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PC나 모바일에서는 RPG가 잘 되고요. 네. 근데 반대로 콘솔에서는 RPG가 그렇게 많이 힘을 못 씁니다. 오히려 스포츠나 레이싱 이런 쪽의 게임들이 훨씬 더 실제로 매출 순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르 특성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고 사실 작년 말에 또 크래프톤의 콘솔 대작 게임인 TCP,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야심차게 나왔는데 좀 뭐 쓴 잔을 마셨지 않습니까? 네. 예, 생각보다 잘 안 됐고요. 그만큼 또 쉽지 않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올해 기대작은 그 세 개 게임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성향이 달라서 비교까지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신작 기대되는 요소들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게임주가 계속 실적 악화에 부진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네. 반등 기회는 언제로 노려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게임이라는 게 시장이 언제 반등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계속 안 좋거든요.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글로벌에서 50%를 넘어가면서 시장이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고 한국의 게임사들이 대부분 모바일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어렵다가 정답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기업들처럼 인건비를 확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 레이오프가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비용 구조는 무거워진 상태에서 윗단 매출이 딱 막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업황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개별주는 신작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매매에 자신이 있다. 네. 그러면은 신작의 어떤 일정들을 쭉 복귀를 하셨다가 출시 전에 사서 출시 전에, 그러니까 출시 한참 전에 사서 네. 출시 직전에 매도하고 나오는 오. 이런 방법이, 근데 이게 사실은 괜찮긴 한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매매에 그렇게 크게 자신은 없고 뭐 일이 바빠서 매일같이 이렇게 보지는 못한다. 그런 상황이면은 아무도 안 보는 게임주를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단단하면서 아무도 안 보는 게임주 대표적인 게 얼마 전까지의 크래프톤, 그리고 지금도 잘 안 보시는 종목이 W 게임즈. 네. 이런 종목, 요 두 개를 제가 추천드려요. 오.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 하고 W 게임즈. W 중소형주. 게임즈. 예, 예. 좋습니다. 네. 아니, 신작 일정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일정을 알면 쫙 리마인드 해가지고 투자에 참고할 수가 있다. 네. 일정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 대작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네. 일단은 3분기로 예상이 되는 게 NC소프트의 콘솔 게임인 TL입니다. TL. 콘솔 및 PC로 나오는 TL이라는 게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화제작이고, 또 넷마블도 3분기와 4분기에 걸쳐서 게임들이 좀 나오는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 네.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 이 두 개의 MMORPG 게임이 넷마블을 적자의 수렁에서 꺼내줄 건가? 여기에 이제 갈림길에 있는 대형 신작이 이 두 개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하반기 초입에 이제 RS라는 또 MMORPG.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다 MMORPG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 위는 막혀 있는데 게임 수는 많아지니까 매출 나눠 먹기.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회사 잘 키우려면 신작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게 회사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어렵다라는 점은 계속돼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게임 좀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네카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생성형 AI 기술 가지고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느낌이에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네. 하이퍼 클로바 네. X죠. 네. 이걸 출시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예정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승기를 잡을까요? 이미 네이버가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 네이버가 훨씬 오래전부터 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사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자기 모델이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하이퍼클로바라는 게 있고 그거를 업그레이드한 게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 7, 8월 여름 시즌에 나오게 되는 거고, 하이퍼클로바 X가 나오고 나서 이제 검색에도 적용시키고 자사 다른 서비스에도 접목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로 가기 전에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쟁에서 다소 늦은 바는 있지만 카카오가 잘하는 게 카카오톡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독보적이죠.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 내가 개인들 B2C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거는 정말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러면 해외에서 잘 하고 있는 GPT를 가져다가 GPT 기반으로 한국어 버전으로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오픈 AI의 GPT나 달리 같은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만의 솔루션들,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거나 네. 텍스트를 다시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그러니까 추천 엔진이죠.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하반기 중에 유의미하게 낼 것으로, DDMM이라고 한번 나왔었죠. 다다음이라는 서비스가 나왔었다가 첫날에 너무 폭주해서 예,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잠깐 재정비 후에 다시 좀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뭐 준비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확산에는 좀 카카오가 유리, 또 이제 어떤 골격 파운데이션 네. 모델, 그런 것들은 좀 네이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제적인 건 네이버였지만 네. 카카오 입장에서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또 앞두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각각의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 네.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워낙 네. 초기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한 기업이 다 독식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가는 그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주 핫한 종목들 이야기와 함께 네카오의 전망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